안녕하십니까. 전국권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2월 1일 인사드립니다. 자, 11월이 다 갔죠. 제가 한 9월, 10월부터 11월 이재명의 대위기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상황들도 있었지만 두 건의 1심 선고를 받기 때문이었죠. 하나는 위정교사, 하나는 선거법. 선거법이 먼저 선고가 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00만 원 이상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모든 것이 날아가는데, 징역 1년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자, 이제 이재명에 대한 단죄는 시작이 됐고, 본격적인 단죄가 시작이 됐고, 그게 11월 15일이었습니다. 열흘 후 11월 25일에 이재명의 위정교사에서, 다시 유죄를 선고받으면은, 그때만 해도 징역 1년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가 될 것이다. 위정교사는, 법정 구속 이야기까지 여건을 중심으로 나왔었고 저도 소개를 드렸죠. 자,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죄 선고가 나왔죠. 무죄 선고가 나와서 마치 이재명은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다시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을 강화를 하면서 장애 집회, 어제도 장애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이 단죄가 늦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말들이 나오고 또 1승 1패, 11월에 결국은 1승 1패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뭐 어떻게 보면 1승 1패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은 이것은 그 승부가 가려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선거법도 2심 3심이 남아있고 그 유죄를 받은, 그리고 또 무죄를 받은 위정교사도 2심 3심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선거법 2심은 1심의 그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2심, 3심에.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냥 그 분석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있었던 김인섭 씨 대법원에서 5년 그 백현동 관련해서 확정 판결 받은 것, 일단 뭐 선거법 위반 중에서 백현동 거짓말이 있으니까 대법원에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것은 국토부의 압력이 아니었다, 김인섭의 로비에 의해서 상향 조정된 거다, 이렇게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재판, 선거법 재판 2심에서도 그것을 뭐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2심도 거의 확실해졌다. 그 징역형 선고가, 선거법 같은 경우에. 그런데 위정교사 2심은 지금 1심에서 무죄 받은 것이 워낙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무죄였기 때문에, 가령 뭐 위정교사는 있었는데 고의성이 없었다, 이런 것이나, 아니면 뭐 위정을 한 김진성 씨는 처벌을 하고 위정교사를 한 사람은 처벌을 하지 않았다, 이런 법조계의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심지어 위정교사 사건 2심의 재판, 2심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무죄가 선고 받은 것을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변호사들이 거의 뭐 수임료도 못 받고 그런 상태가 됐는데, 변호사들이 볼 때는 이 어떤 성산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정교사에서는 2심 변호사들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1승을 했다는 이 위정교사는 2심 3심을 거치면서 패로 바뀔 수가 있고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1패를 했다는 이재명 입장에서 1패를 했다는 선거법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당장 1승 1패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2심 3심을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재명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죠. 1심이 나온 2개, 선거법 위정교사,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미래신도시, 성남FC가 묶여있는 그 재판, 그리고 대북송금, 또 법인카드, 이까지 5개가 있는데, 5개면은 1, 2, 3심을 다 합치면은 앞으로 13번의 선고가 더 나와야 됩니다. 전체 15번의 선고, 1심, 2심, 3심 각각 재판에서. 그런데 이제 겨우 1심 2개가 나온 거죠. 아직 13번의 선고가 남은 겁니다. 다음에 15번인데. 13번의 선고에서 물론 이상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아왔듯이 그때 건순일의 재판거래, 아니면 유창훈의 영장기각, 터무니없는 영장기각, 그리고 이번에 김동현의 말도 안 되는 무죄 선고,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그런 무죄 선고. 자, 이런 13번의 판결에서 그게 나올 수가 있죠.
3번 남은 1심이든 아니면은 여전히 5번 남은 2심이든 5번 남은 3심이든 그런 판결이 나올 것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김동현과 같은 정치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유창훈과 같은 눈치를 보는 판결, 그리고 권순일과 같은 재판 거래, 그리고 또 지금 개딸, 소위 말하는 개딸들의 잡혀치기가 극성이니까 겁나서 겁에 질리서 하는 판결, 이런 것도 13번 남은 그 중에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걸 어떻게, 그런 판사들도 있고 한데 이 전부 다 그 유죄를 받고 피선거권을 받아서 피선거권형을 때려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을 구속시키는 것, 감옥에 보내는 것, 이런 것도 일면 보면은 지금 많은 국민들의 감정상 그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워낙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주변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5명이나 되고 또 주변에 한 20명 이상이 뭐 김용, 정진상 이런 참모들이 구속도 되고 했는데 왜 본인만 구속되지 않고 거래를 할부하느냐. 자, 이래서 이재명도 구속을 해야 된다는 여론도 상당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구속이 될 수밖에 없죠. 진행이 되다가 보면은 뭐 대북 송금 같은 경우는 내년 중에, 내년 뭐 중후반기에 1심에 나오면은 이것은 뇌물죄이기 때문에 북한 조선노동당에 800만 달러, 100억 원 이상 뇌물을 준 제3자 뇌물죄이기 때문에 이건 뭐 구속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죠. 대장동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수천억 배임이라서 구속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재명의 인신구속이 안 된다면 일단은 이재명이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구속은 안 되더라도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피선거권을 박탈을 해야 되는 거죠. 피선거권을 박탈을 하고 지금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은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재판이든지 이재명의 이 대표직, 당 대표직이 떨어지고 국회의원직도 날아가고 이 선거법 같은 경우는 그 징역형이면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선거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형을 이재명에게 때려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의 정치 활동을 일단 중단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다수당의 행포를 계속 부리면서 민생 법안은 완전히 외면을 하고 뭐 탄핵이나 특검 같은 이런 방탄 법안, 그리고 양곡법 같은 사회주의적인 성향의 법안, 이런 것들을 계속 내밀고 있는데 이걸 막아야 된다. 자, 그러자면은 이재명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재명이 사라지면은 민주당이 굳이 뭐 방탄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이 사라진과 동시에 이 조국도 곧 구속이 되기 때문에 조국당의 잔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사라졌을 때 당을 접수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친문과 조국 쪽이 이제 하나의 세력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떠난 그 친명들, 양쪽이 완전히 이제 갈라져서 도저히 제가 지금까지 양쪽 기로를 쭉 뭐 취재를 해온 바에 따르면은 뭐 몇 년 전부터 그때 2017년 대선 때부터 따르면은 양쪽이 같이 당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야당이 거대 야권이 둘로 쪼개질 가능성, 쪼개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정 반복잡기가 그렇게 계속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좀 탄력이 붙는다. 그래서 일단 이재명 인신구속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핵심은 이재명이 빨리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 민주당이 다수당의 행포를 더 이상 부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집중을 해야 될 것이 뭐냐? 선거법입니다.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이 선거법이 심리를 빨리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다 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이 막무가내식 이 정치 행보, 그리고 민주당의 다수당의 행보. 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먼저 보죠.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법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은, 대법원까지 최종 확정이 되면은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죠. 토해내야 되면 지금 거의 뭐 당사가 한 450억 가량 가고, 그리고 나머지 유동성 자산이 또 한 400억 된다고 하는데, 유동성 자산은 다 털어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월급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434억 원을 하려면은 결과적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방어책을 쓰겠지만 어쨌든 당사를 매각해야 될 처지에 빠지게 되고, 그전에 어떤 정치적인 이 해법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일단 이재명과는 완전히 거리를 둬야지, 이재명 때문에 434억 원을 내게 됐으니까 이재명과는 정치적으로 거리를 둬야지 민주당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친문하고 이재명의 단당들이 이렇게 서로 싸움을 하다가 두동강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뭐 두동강이 설마 나지 않더라도, 또 조국당 변수도 있고 하니까는 설마 나지 않더라도 거기서 일사불란하게 어떤 뭐 구심점이 생겨서 가기는 어려운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덩치는 크지만, 야당이 덩치는 크지만 초식동물 뭐 그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1심에서, 선거법 1심에서 434억 원 지금 물게 되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은 그렇다는 것이죠. 두 개의 야당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쪼개서 뭐 주도권 다툼을 서로 벌이기 때문에 이게 1극 체제, 이재명 1극 체제의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입장에서 대표직, 만약에 1심에서 징역 1년 받은 것이 확정이 되면은 대표직 국회의원직 다 날아가고 10년 이상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그 사이에 본인은 구속은 안 되지만은 대북송금이나 대장동 같은 것들이 연이어서 이 선고가 나오면은 이재명이 이제 그때는 구속이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법 2심인데 2심이 나오면 3심은 그대로 가는 거죠. 2심의 관전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심 언제 나올 것인가, 2심, 3심 언제 나올 것인가, 또 하나는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이 유지가 될 것인가. 그 딱 두 가지죠. 자, 그런데 시기는 제가 몇 차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633 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심 3개월씩인데 1심에서 이미 2년 2개월을 끌었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선거법에 대해서, 이번 22대 국회 선거사범들도 마찬가지고 선거법에 대해서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3.3 원칙을 지키도록, 633 원칙을 지키도록. 그래서 특히 선거법이 이번에 그 633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법관 인사에서 좀 불이익을 줄 것이다. 자, 그런 이야기까지 놔두는 상황입니다. 법관들도 자기 인사에 가장 신경을 쓸 텐데, 불가, 뭐, 유죄, 무죄 판결이 아니고, 시간을 지키는 거, 이 부분이 법원의 인사국가에 큰 영향을 준다고 그러면은 신속히 재판을 하겠죠. 그리고 633 규정은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 안에 내규에 따라서. 다만 그 강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1심을 2년 2개월 동안 끄는 그런 비정상적인 행태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2심은 신속히, 그 규정대로, 신속히라기보다 그냥 규정대로 하면은 11월 15일에 선거법 1심이 있었으니까 3개월 안에, 그럼 내년 이른 봄에는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대법원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을 지키라고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대법원 안에 어느 부에 그것이 배당이 되더라도 그것은 당연하죠. 당연히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은 2심은 내년 이른 봄,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은 늦은 봄에 나온다. 그러면은 늦은 봄에 1심이 그대로,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이재명의 이 모든 것은 날아가고,
인신구속은 안 되더라도, 인신구속은 차츰 되더라도, 다른 재판으로 되더라도, 일단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이재명이 이런 식의 정치를 하고, 법안 내는 것이나 어떤 발언하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나라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우선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신구속은 그 다음 문제고, 자, 그리고 한쪽의 또 현상으로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다수당의 행포를 부리기가 어려워진다. 434건까지 막 걸려가지고 내분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기는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것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그럼 1심 유죄 형량이 유죄가 되느냐, 유죄할 수 있겠느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 부분인데, 이것은 다른 뭐 설명 필요 없습니다. 다른 설명 필요 없고, 바로 지난주에 나왔던 김인섭 대장동 브로커의 확정 판결,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죠. 자, 김인섭이 징역 5년 선고된 결정적인 이유는 1, 2, 3심 모두 다 인정한 것이 백현동, 그 옹벽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옹벽 아파트가 기이한 형태로 만들어질 때 4단계 상향 조정이 됐는데, 용도 변경이 됐는데, 그것이 김인섭이 로비스트로 아사 디벨로프먼트,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씨가 하는 거기에 로비스트로 들어가서 성남시에 로비를 했기 때문에 4단계가 상향됐다. 이게 김인섭 재판에서 대법원이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확정을 했다면은 지금 두 가지죠. 하나는 처음에 정바울 씨가 성남시에 이 한국식품연구원 그 개발 부지를 개발을 하려고 하면서 2단계 용도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불허됐죠. 그런데 김인섭 씨가 들어가서 그게 4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뭐 한 80억 돈을 받았죠. 김인섭 씨가. 그래서 김인섭의 로비에 의해서 백현동이 4단계 개발 그 용도 상향이 됐다. 이게 이제 대법원이 확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국토부의 압력이었다. 이건 들어갈 틈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에서는, 자, 똑같은 백현동입니다. 백현동인데 재판이 다른 거죠. 이재명 선거법 재판의 핵심은 2가지였죠. 하나는 고 김문기설을 몰랐다고 하는 거짓말, 허위사실 공표. 또 하나는 백현동 4단계 용도 상향을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의 압력 때문에 했다. 이거 2가지였죠. 2개가 이제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판명을 하면 되는 거죠. 1심 재판부에서 김문기 씨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무죄를 하고, 여기는 별로 크게 취급을 안 했습니다. 1년을 선고한 결정적인 이유는 백현동 거짓말이었다. 백현동이 박근혜 정부 국토부 압력 때문이었다고 이재명이 거짓말한 거, 협박, 압력, 이것이 거짓말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거짓말이면은 진실은 뭐냐? 진실은 로비죠. 김인섭 씨의 로비에 의해서 4단계가 상용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김인섭 재판부, 다른 재판에서 대법원이 이야기를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김인섭의 로비 때문이야. 그걸 다른 법원에서 아니야, 이렇게 바꿀 수가 없죠. 거기다가 이미 이 재판에서도 1심에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재명의 말대로 박근혜 정부와 국토부의 압력이 아니고 김인섭 로비야, 이것을 또 1심에서 확정을 한 데다가 다른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2심에서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유죄가 그대로 가는데, 이제 2심에서 하나 또 걱정되는 게 그런 부분이 있죠. 뭐냐면은, 그래, 유죄는 인정을 하더라도 1년 징역형보다 더 깎일 거 아닌가, 이 이야기죠. 그런데 징역형을 받았는데 이것을 벌금 100만 원 이하로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만약에 벌금형으로 돌린다고 해도 뭐 한 700만 원, 800만 원 그렇게까지는 돌릴 수가 있어도 이걸 100만 원 이하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범죄 혐의가 뚜렷해졌는데, 김인섭의 판결로 인해서. 자, 그래서 이재명도
꼼수를 또 쓰고 있죠. 뭐냐 하면은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1000만 원, 지금까지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는데 이것을 1000만 원 이상으로 바꾸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1000만 원 이상이 돼야지 피선거권 박탈액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한 7, 800만 원 나오면은 피선거권 박탈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법을 바꾸려는 또 꼼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위정교사제를 아예 선거법에서 없애려는 꼼수를 또 하고 있죠. 그것은 자기들이 다수당이니까 이것도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라도 선거법이 빨리 확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법무님들이 법을 만들어서 다수당이니까 통과시킨다고 해도 두 가지 때문에 안 되죠. 하나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이거 법안이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것을 무력화시켜버리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 법 자체가 소급 입법은 안 되죠.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법을 만든다고 해도 만약에 이제 법을 없애버리고 이게 법이 없는데 2심에서 1심에서는 있는 법 가지고 선고를 했으면 2심에서는 없어진 법이니까 감형 사유는 될 수가 있어도 이것을 소급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런저런 본인들이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쓰는 것 뿐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여의도 그 뒷담화에서는, 이 정가 뒷담화에서는 여의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최근 들어서 하나는 유죄 나오고 하나는 무죄가 나오니까, 그래 굳이 이재명을 지금 당장 구속시키면 쏘기야 시원하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이상한 판사들이 있어서 어렵다면은 일단은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먼저 끊어야 되고 민주당의 행포를 막아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가장 빠르고 유효할 것인가, 그 문제를 따져보면은 공직선거법이다.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